삼교리교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02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5월 2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4월 17일입니다. 오늘 명식 갑진년 기사월 무자일이 되겠고 일진은 무자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일간이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인 월지, 월령,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어떠냐가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일간 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5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화 토금수라고 해서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성으로 보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는 물성으로 보면 뜨거운 불이 되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이 되죠. 목은 따뜻한 온기가 되고 화는 뜨거운 열기라고 보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딱히 뭐 온기인지 아니면 열기인지 이게 구분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중앙에 거하면서 어떻다 사후에 기생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우라고 하는 것은 내 모퉁이로 말하죠. 사우라고 하는 것은 요 한자를 쓰게 되면 내 모퉁이를 말한다. 이렇게 자 넉서자에다가 모퉁이 우자로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우. 그래서 내 기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지로 봤을 때 진, 술, 축, 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 동방, 목의 동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술은 신유술 서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축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북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 남방의 토가 되는 것이죠. 진은 그래서 목의 기운을 가지고 토라고 하더라도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술은 같은 토라도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축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미라고 하는 것은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 축토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축토는 토이지만 이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을 전개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토는 토이지 토가 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따진다고 하면 미토는 이거는 화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연유가 되는 거고 진토는 이거는 목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고 술토는 뭘로 봐야 되고 금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축토를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잘못된 이론이고요. 진토라고 하는 것도 인묘진 방압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왕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토도 해자축 방압을 형성하게 되면 수가 왕해질 수는 있지만 축토 자체가 뭐다? 수가 될 수는 없다. 다 수가 없는데 축토만 놓고 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면 미토도 토가 아니고 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낭설적인 것이 되게 그렇게 보면 사주를 다 틀리게 볼 수밖에 없겠고요. 거자는 우리가 살 거자 거주지할 때 있을 거 살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앙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간을 말하죠. 무토기토를 말하는 것이고 무기토를 말하는 것이고 사후에 기생하는 토는 바로 진술 중밀 토를 말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로 보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따뜻한 온기로 보기도 그렇고 서늘한 금기로 보기도 그렇고 차가운 냉기로 보기도 그렇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진술중밀은 목화 금수에 모두 관여하기 때문에 마치 좀 안 좋게 표현하면 뭐다 박쥐와 같기도 하고 또 좋게 표현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 금수를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또 귀중한 존재가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계절로 보면 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라고 했고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 수라고 하는 것은 겨울인데 그럼 토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 봤을 때 봄, 여름, 가을 중에 어떤 계절입니까? 라고 봤을 때 딱히 봄, 여름, 가을이 아니라 환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환절기.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술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그 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미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교운기 중에서 대운이 바뀌는 교운기 중에서 유독 진술충미
대한 교훈기 때가 좀 변화 변동이 많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일단 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됐던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가 됐던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금수에 모두 관여하고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후중하고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아우르려고 하는 그러한 또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상 있죠. 인의 예 지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목을 설명할 때 목은 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화는 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토라고 하는 것은 오늘 무토, 기토, 어차피 이건 오행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무토가 됐던 기토가 됐던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항상 그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한 대로 예전에 했던 그대로 나한테 똑같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측 가능성 같은 걸 말하죠. 자, 토라고 하는 것은 땅이죠. 흙이면서 땅인데 땅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땅은 항상 안정적이고 그대로 있으면서 항상 그 모든 것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토인데 이러한 토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땅이 없어졌어. 우리가 싱크홀 같은 거 있죠. 갑자기 있었던 땅이 싱크홀 같은 걸로 있어 땅이 푹 꺼져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땅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롯데타워 같은 거 수조 원짜리 건물을 쳤는데 싱크홀로 푹 빠져버려서 그럼 건물 자체가 싹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토가 믿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 토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그 땅에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그 다음에 건물도 거기에 어떻게 된다? 뿌리를 두고 살 수 있겠다. 근데 예를 들면 사막 같은데 사라사막 같은 데는 바람이 많이 불죠. 밤에. 그래서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언덕, 구릉이라고 그러죠. 모래 언덕이 어떨 때는 생겼다가 어떨 때는 없어졌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형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런 데서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짓죠.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 것을 좋아한다서 무토일간이든 기토일간이든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토일간들, 기토일간들이고요.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또 무토, 기토 일간들이고 그 다음에 동양적이다. 서구적인 것도 있고 동양적이죠. 자, 이런 얘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포커라든가 이런 것은 약간 서양적이라고 하면 우리 고스톱 같은 경우 약간 동양적이죠. 그림도 서양화가 있고 동양화가 있죠. 그 다음에 웨딩 옷 같은 경우도 웨딩 드레스, 서구적인 웨딩 드레스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각시들이 있는 그런 쪽두리라든가 이런 한복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무토기토는 약간 동양적인 것이라고 봤을 때 수라든가 특히 금 같은 경우는 약간 서구적인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통변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술을 예를 들어서 주점을 한다 그러면 경금실금 같은 경우에는 양주 판다라고 봤을 때 무토기토는 뭘 팔면 좋을까요? 그렇죠. 탁주라든가 전통주.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판다. 전통 찻집은 무토기토가 동양적이죠. 근데 경금신금 임수개수 같은 경우에는 차를 팔면 커피 같은 거, 바리스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어울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시 토라고 하는 오행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토와 양토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고요. 양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반드시 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것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토가 되죠. 음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오행이라 하더라도 어떻다? 양토와 음토는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양은 크고 무겁고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에는 고황토라고 표현하는데 이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큰 산 있죠.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산맥, 우리나라 태백산맥, 한라산, 백두산, 기타 등등 지리산, 이렇게 큰 산이라든가 평야라든가 또는 광야 같은 개념, 아주 넓은 광야, 그렇죠. 중국 같은데 하나의 무슨 찬성, 그런 성 하나가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더 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의 아주 큰 개념의 방대한 개념의 토라고 봤을 때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담장토라고 해요. 담장 안에 들어있는 작은
텃밭 같은 개념 또는 담장토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성장토는 좀 무토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문전 옥답 같은 개념 또는 분토라고 해서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 이렇게 볼 수 있죠. 정원 같은 거, 작은 정원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작은 과수원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전원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밭전자, 동산, 원자, 작은 동산, 텔레토비 동산, 뭐 그런 개념으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토는 작은 개념이 아니고 큰 개념의 토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중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후중하다. 후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텁고 무겁고 굉장히 방대하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만약에 무토가 일간이 왕해서 신왕해서 후중할 때는 자칫 토가 막히게 되고 운체가 되고 적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신왕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소토라고 하는 개념, 소벽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자를 모르거나 좀 이게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산을 가지고 있어요. 선산을 가지고 있는데 선산이 막 지리산만해. 근데 그 산이 예를 들어서 민둥산이야. 민둥산이라고 하는 뜻은 뭐다? 그죠? 나무가 없이 풀 한 포기도 없이 그냥 시뻘건 그런 흙이 보이는 그런 산을 말하죠. 대머리, 우리 저 동네 중에 독산이라는 데 있죠. 독산동, 대머리 독자에다가 매산자, 그죠? 나무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무토는 왕한데 간목이 없으면 민둥산이 되는 것이고, 무토가 왕한데 간목을 봐서 세력이 있다. 그럼 뭐예요? 큰 숲을 이루었다. 광릉, 예를 들어서 광릉 수목원 같은 거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동식물들이 그 안에서 깃들어 설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도 거기 가면서 힐링을 할 수도 있겠고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도 있겠죠. 무토라고 하는 개념은 그래서 일간이 왕하면 반드시 간목, 을목이 아닌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해 줘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고, 무토가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예를 들면 비유를 하자면 땅에다, 산에다, 들판에다가 나무를 심었는데 물이 없어서 됐겠습니까? 햇볕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물, 햇볕은 당연히 있어줘야 되는데, 이때 나무가 간목이라고 했을 때 물은 수가 되죠. 그 다음에 햇볕은 화가 되죠. 수화가 되는 거죠. 이때 수는 음수인 개수를 무토는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화는 양화인 병화를 좋아한다. 그래서 무토는 대체적으로 간목과 개수와 그 다음에 병화를 아울러서 쓰는데, 간목은 신앙할 때 쓰는 것이고요. 개수는 항상 필요하죠. 병화도 항상 필요한데, 예를 들면 4, 5, 미월 같은 여름에는 개수가 아주 필요할 것이고, 해자 축월에는 병화가 아주 필요할 것이고, 4월, 5월 진술중미월 같이 또는 꼭 4, 5월 진술중미월이 아니더라도 일간무토가 왕하면 반드시 간목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영활해지기 위해서, 즉 무토로서의 가치 쓰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간목, 개수, 병화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부기빈천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목이 없을 때는 을목, 그 다음에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 그 다음에 병화 없을 때는 정화를 쓸 수도 있지만은 간목, 개수, 병화로서 잘 조화된 무토인 것과, 그 다음에 을목, 임수, 개수로서 이렇게 쓰는 무토는 그 등급의 차이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무토가 왕한데 예를 들어서 간목, 개수, 병화라면 군대를 주면 최정예 부대 있죠. 아주 훈련도 잘 받고 몸도 튼튼하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못 다루는 화기가 없을 정도의 그런 최정예 부대라고 하면, 무토가 을목, 임수, 정화를 쓴다면 뭐 예비군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마발이 당나라 군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신이라고도 하고요, 진짜 용신 진신이라고도 하고 가신이라고 하는데, 무토는 간목, 개수, 병화를 쓰는 것이 진신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을목, 임수, 정화를 쓰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 용신을 쓰는 경우에는 그때는 가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고, 또는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되는데, 다 같이 어디를 지칭하느냐? 월주의 지지를, 즉 월지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월령이 왜 중요하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이고,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월령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사주를 보는 두 가지 축이 되는데, 중화라고 하는 말을 하죠. 중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주도 역시나 중화된 사주를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이 중화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말하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를 말하는 것이죠. 특히나 4월, 5월, 미월은 여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고요. 그 다음에 해월, 자월, 주간은 겨울이기 때문에 매우 춥다라고 볼 수 있죠. 인묘진월은 따뜻한 봄이 되는 것이고, 신유술월은 서늘한 겨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중화된 사주를 좋아하는데, 바로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된 사주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월이 되겠습니다. 4월에 절기를 보게 되면 입하와 소만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입하가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계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름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4월, 5월 미라고 해서 4, 5미 남방이 되면서 방향은 남쪽이 되는 것이고,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4월은 지금의 4월은 이제 초여름이라고 해서 초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하라고 합니다. 중하. 그 다음에 미월은 모하라고 해서 늦여름을 말하는 것이고, 4월, 5월, 미월이 바로 양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름이죠. 염상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합니다. 이게 뜻은 뭘까요? 굉장히 뜨겁고 건조하다, 조열하다. 그래서 이제 4월, 5월, 미월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조열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쓸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때는 염상절은 화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동궁하기 때문에 화는 화생토하죠. 그래서 포태법부로 봐도 화토동궁과 수토동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명리학은 화토동궁을 취하고, 예를 들면 다른 풍수지리 같은 경우에는 수토동궁을 이렇게 취한다라고도 봅니다. 근데 명리는 화토동궁을 취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뭐다? 화토는 같이 왕하다. 그리고 상생으로 봐도 화가 토를 생한다라고 하는 개념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극하기 때문에 4월, 5월, 미월의 화가 왕한 계절에는 금이 약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하면 물이 버글버글 끓죠. 화다수갈이라고 해서 화가 왕한 4월, 5월, 미월은 수는 태지, 양지로 가기 때문에 4월, 5월, 미월은 수가 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4, 5, 미월의 목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목분비회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화다목분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화다목분, 기본적으로 목이 화를 생하지만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나무가 불에 타서 날아간다, 재가 돼서 날아간다, 또는 이제 목분비회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이렇게 화다수갈이 된다든가 화다목분, 그 다음에 목분비회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화토동궁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5월, 미월은 너무 뜨거운 염상절이기 때문에 또 조후라고 하는 것이 매우 급박하다. 여러분들 한여름 뜨거운데 30도, 40도, 저 진짜 뜨거운 나라는 만 40, 50도 이상도 올라가는 데가 있죠. 그런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차가운 냉기가 있어서 그 뜨거운 열기를 식혀줘야 되겠죠. 이 조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후를 조절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너무 뜨겁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반드시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줘야 되고, 수만 있어서는 약하니까 금이 있어서 금생수해서 4월의 기후를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4월에서 알아봐야 될 것,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축유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모두 지지의 장간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지장간이라고 하는데, 이 사라고 하는 것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 무토는 초기가 되는 것이고, 경금은 중기가 되는 것이고, 병화가 본기가 돼서 사의 본기는 바로 병화라고 보는 것이고, 경금도 장생된 경금이기 때문에 이 경금도 세력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화가 원체 왕한 병화가 있기 때문에 경금이
그렇게 크게 세력을 얻지는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도 화토동궁에서 무토도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시 진술충미 월에 있는 무토는 쓰지 않지만 사중에 있는 무토는 우리가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무토는 쓸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은 최소한 요 정도,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우리가 알면서 사주를 분석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염상절인 4월에 일간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라고 했고요. 고황토라고 했습니다. 큰 산이라든가 평야, 광야 같은 개념이고, 작은 개념의 토가 아니라 후중하고 아주 큰 개념의 토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무토는 뭐 참고적으로 이제 건토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무토가 왕하게 되면 체되고 막히기 때문에 간목으로 소토해야 된다. 그리고 무토가 간목을 쓸 때는 개수하고 병화를 아울러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용신을 취용하는 것은 위주로 쓰는 것은 간목, 개수, 병화를 위주로 쓰게 되는데, 자, 무토가 태어난 월령이 4월입니다. 염상절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5월은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가 동궁하기 때문에 토도 같이 왕합니다. 그래서 4월은 뜨거운 여름에 화토가 같이 왕하게 되죠. 그래서 무토는 왕하면 뭘 쓴다? 간목으로서 소토해 줘야 된다. 예를 들면 간목을 얻어서 무토를 소토해 줘야 되는데, 자, 4월은 뜨겁습니다. 무토도 마른 땅이죠. 뜨거운 땅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북이 등거죽처럼 논밭이 산야가 다 쩍쩍쩍쩍 갈라지게 되죠. 거기에 심어져 있는 간목은 어떻습니까? 멀리서 보면 나무가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 가보면 이파리 하나 없고 앙상한 유령 같은 그런 줄기만 있고 나무는 죽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4월에 무토가 왕해서 간목을 쓰는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돼요? 이때는 수가 있어서 이 수를 얻어야지만 무토를 갖다가 건토인 무토를 갖다가 윤토해 준다 그러죠. 윤택하게 해준다. 마른 땅에다 물을 주게 되면은 물이 땅을 스며들어서 땅에 생명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이 윤토라고 하는 개념이고, 땅이 윤택해지게 되면 그 땅에 뿌리를 두고 있는 목도 생기를 얻어서 파릇파릇하게 이파리가 자라나게 되고, 큰 나무일수록 아주 큰 그늘을 또 들이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역할을 할까요? 당연히 4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후해지는 그런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일신 삼익의 이로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4월에 무토가 간목을 취용하는 것이 물론 우선이긴 합니다만은, 이 모든 거를 조절해 줄 수 있는 핵심적인 것은 뭐다? 개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 물론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를 쓸 수도 있지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에 무토가 임수 쓰는 사람하고 4월에 무토가 개수를 쓰는 사람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한반도, 대한민국만한 땅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부자겠죠. 거기다 농사를 져야 되는데 개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충분히 내린다라고 하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 전 국토를 윤택하게 만들 수 있지만, 임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한강, 낙동강에 있는 물을 길어다가 그 땅을 윤택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편제가 좋다, 정제가 좋다라기보다는 일간의 특성, 원령의 특성을 알아야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월에 무토는 왕하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소토하되 그 전제는 개수를 꼭 얻어야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4월은 화가 왕하면 수가 고갈되기 때문에 천간으로 투출되진 않더라도 뭐 신금이라든가 유금 등이 있어서 저 개수를 갖다가 생조해 주어야지만 이 개수가 목을 살리고 토를 윤택하게 하고 뜨거운 열기를 식혀줄 수 있는 그러한 핵심적인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무토 일간이 되겠고요. 무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4월이 되겠습니다. 자, 일간과 월령의 특성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거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이 격국과 용신은 뭐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사주를 분석하는 하나의
도구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틀을 놓고 보는 것이고요.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 이렇게 보면 됩니다. 격국과 용신이 뚜렷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어떤 사고 방식이라든가 어떤 사주의 틀이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격국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고 용신도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아마도 그런 사주는 삶이 어떤 목표라든가 정신세계가 이렇게 뚜렷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틀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있고 용신도 명확하게 있는 것이 좋은 사주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자,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월지 있는 4월의 사화는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서 체음 용양,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화가 토를 이렇게 생하자 화생도 기본적으로 생하자 이렇게 인성하고 인수격으로 쓰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지만은 병화했을 때 마찬가지죠. 양간이 월지가 포태법상 임관지가 되면 뭐라고 한다? 이거는 걸록격이 된다. 걸록격이 된다. 이거는 화토가 동궁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가 4월에 태어나도 걸록격, 그 다음에 병화가 4월에 태어나도 걸록격,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뭐 굳이 이거를 갖다가 그냥 이거는 편인격이다 이렇게 보시려고 하면 그렇게 보셔도 상관은 없지만 걸록격이다. 그리고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편인격이 됐든 걸록격이 됐든 어떤 사주? 일간이 왕한 신왕 사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다? 그 사라고 하는 것 안에 지장간 무토가 있고 경금이 있고 그 다음에 병화가 있습니다. 물론 병화 투출됐다고 해서 다시 걸록격이 뭐 편인격으로 되는 건 아니고 그냥 걸록격으로 보시면 되고, 4월에 병화 투출하게 되면 인성이 너무 과해서 마른 땅에 더욱더 건조해져서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경금이 천간에 투출하는 것은 식신격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볼 수 있고, 수가 있다라고 하면 경금의 용도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데, 일단 4월의 무토 걸록격으로 보는 것이 공식 사주의 격국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토라고 하는 것이 신왕하면 후중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왕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소토하고 보다 개수로서 간목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월령 자체가 4월이라고 했죠.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토도 왕하고 화도 왕한데 4, 5, 미월은 염상절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토도 왕하지만 염상절이면 매우 뜨겁다라고 하죠. 왕한 토가 매우 건조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목을 있어야죠. 이 간목을 이용해서 왕한 무토를 갖다가 소토소벽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한데, 수가 없게 되면은 간목은 어떻게 됩니까? 4월에 간목이 수가 없으면 목분비회한다 그랬죠. 목분비회 또는 화다 목분한다라고 했습니다. 4월에 무토 간목을 쓸 때 수가 없으면 간목은 화다 목분비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화가 많으면 토는 어떻게 돼요? 화다 토초라고 해서 토는 토조, 화다 토초라고도 하고 화다 토조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토가 너무 건조해지죠. 건조한 마른 땅에, 뜨거운 땅에 나무 심으면 그 나무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 목분비회, 화다 목분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개수 또는 임수가 있어서 이 개수를 하나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되냐? 4월에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역할, 그 다음에 무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주는 역할, 간목을 생해주는 역할까지 하게 되죠. 일신 삼익의 이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수는 절대 존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4월의 수는 왕합니까? 약합니까? 4월은 화토 동궁에서 화토는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수는 여기가 절지가 되죠. 절지. 매우 수가 약합니다. 그냥 단지 개수 하나만 딸랑 있으면 비가 오는 듯 안 오는 듯 먹구름만 쓱 지나가고 비는 오지 않았다는 것이고, 반드시 경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개수를 생해주거나 아니면 지지로 16금 등이 있어서
개수를 생해주는 것도 생해주면 좋을 것이고, 또는 하다못해 지지로 해자수 등이 있어서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해수가 근데 여기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어저께 강의했던 것처럼 정해일주 사해충이 되니까 여기에 해수는 오지 않는 것이 좋겠죠. 당연히 오늘은 무토니까 여기는 해수 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4월에 무토는 뜨거운 여름에 토는 왕하지만 매우 건조해져 있고 기후도 매우 뜨거워져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반드시 간목으로서 무토를 소토해 줘야 되는데, 수가 없이는 간목은 못 분비하기 때문에 뿌리 있는 개수를 얻어서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고 무토를 윤택하게 해주고 간목을 도와줘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디를 먼저 볼까요? 자, 일지자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수를 얻었습니다. 어저께 정해일주 사해충이 돼서 조금 부담스러웠다라고 하면 오늘은 자수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수가 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하고, 그 다음에 4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절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구조, 진토를 얻어서 일간이 더 왕해지는 걸로 볼 수 있지만은, 역시나 진 안에는 이것이 만약에 진토가 아니라 술토였다라고 하면 술토였다고 하면 사주가 더욱더 건조해질 것인데, 이것이 다행히도 진토였기 때문에 열기를 가중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월간을 보게 되면은 기토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으니, 이 기토는 용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 구조에서 토가 다시 많아지는 것은 토가 수를 극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썩 좋게 볼 수는 없겠고요. 연간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를 소토소벽해야 되는 것인데, 기토하고 tam합하느라고 간목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신으로 써야 될 간목을 쓰지 못한다, 기토 때문에. 근데 기토가 수를 극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간목의 용도가 떨어지는 것이 오히려 더욱 좋지 못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토 입장에서 겁지 기토가 간목을 못 쓰게 하는 거니까 나의 동기 동창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임자시. 자,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4월에 염렬한 그런 기후이지만은 일지에서 자수를 얻었죠. 임자시까지 얻게 되면은 연지의 진토도 습토이기 때문에 사 하나만, 만약에 얘가 없다라고 하면 사주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한습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4월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되게 되면은 한습해지는 국세가 되기 때문에 운이라도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개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축시도 이렇게 되게 되면은 개수에다 자축합토이지만 역시나 월정에 있는 사화 하나 말고는 화가 없다라고 하는 맹점이 있겠죠. 역시나 이것도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병진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진합수가 됩니다. 그래도 요거는 좀 괜찮은 건 뭐냐면 사중에 있는 병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자진합이 된다 하더라도 병화에 어느 정도 좀 기대서 조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목화운도 나쁘지 않겠지만은 금수운으로 가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썩 괜찮아 보이고요. 정사시 같은 경우에도 4월에 자수 진토가 있기 때문에 정사시를 얻으면은 수기가 요거는 반대로 부족하기 때문에 요거는 목화운이 아니라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한 가지 무오시 같은 경우에는 금수운이 됐든 목화운이 됐든 피해야 되는 생시. 왜냐? 자수하고 오하고 좌우충이 되죠. 그러면 아무리 무토가 있고 또 오화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절대 추천드릴 수 있는 생시라고 보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경신시 또는 신유시도 마찬가지로 사화 하나를 빼고 나면 얘 없다고 봤을 때는 굉장히 사주가 한습하죠. 4월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버틸만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금수운이 아니라 목화운으로 갔을 때 발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인중병화가 없지 않아 있죠. 이 간목은 못 쓴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간목은 인의 뿌리를 둔 간목이기 때문에 능히 무토를 소토 소벽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요거 같은 경우에는 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화운이었을 때 저 관살, 왕한 7살을 갖다가 통관 상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화토운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주가 정해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격국과 용신을 보게 되는데 용신운에 맞게 운루가 진행되는 것이 좋죠.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4월에 무토라 하더라도 관살도 세력을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금요일 불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